안녕하세요. 평가자입니다. 자, 드디어 2025년도 우리 장기환기관 시설급여 평가 매뉴얼 가 매뉴얼이 발표가 됐습니다. 통상 가 매뉴얼이 이제 발표가 되고 이제 의견 수렴을 하고 1월에 최종 매뉴얼이 발표가 됩니다. 그 최종 매뉴얼이 발표가 되고 2월달 그 다음 달에 이제 평가가 시작된다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시설급여 새로운 매뉴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존 매뉴얼도 설명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이 새로운 매뉴얼도 물론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거는 내년부터 우리가 쭉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당장 내년에 평가받을 때는 직전 매뉴얼이 어떻게 보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직전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4년치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제가 예상했던 제가 4년치 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최악의 예상이었죠. 근데 22년부터 2025년 평가일까지이기 때문에 22, 23, 24, 25년 즉 4년치 자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도 무조건 이 매뉴얼에 매달리지 마시고요. 2022, 23, 24년도 거는 기존 매뉴얼을 일단 마무리를 짓고 이 새로운 매뉴얼은 25년부터 뭐 늦으면 2월 1일부터 적용하셔도 평가에 늦지진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오늘부터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매뉴얼은 우리 건강보험공단에 올라왔었는데 오늘 날짜가 지금 13일이죠. 13일 날짜에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 네이버 카페 화면에 보고 계시는 저희 평가과장 네이버 카페 오셔가지고 메인 화면에 2025 요양원 매뉴얼 발표 클릭하시면 이제 여기서 제가 다운로드 받게끔 제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물론 본 매뉴얼은 1월에 발표가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새로운 매뉴얼 이제 나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게 보다 일단 기준점 하나를 잡으세요. 기존 매뉴얼을 가지고 분명히 3년치 마무리를 지셔야 됩니다. 24년까지 꼭 그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일단 뭐 큰 틀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평가를 이렇게 컨설팅하고 교육을 한 지 16년, 내년이 17년 차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평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역대급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역대급 변화는 뭐냐면 삭제된 항목은 거의 없고요. 추가된 항목만 엄청 많습니다. 근데 평가 항목은 기존 50개 항목에서 45개로 줄었어요. 우리 시설은 45개로 줄고 공동생활 가정은 40개로 줄었는데 그러면 단순하게 평가가 줄어서 너무 좋은 거 아니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엄청 늘었습니다. 기본 세부적인 항목까지 바라봤을 때는 한 20개 정도 가까이 늘어났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내용도 굉장히 난해하고요. 머리가 아팠어요. 제가 이거 분석하고 지금 며칠 한 2, 3일 동안 이거 분석하면서 서식 만들고 자료 만들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 이거 꼭 감안하고 내년 평가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릴 건 우리 평가 기본사항인데 기본사항에선 특별하게 중요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나 변화된 게 뭐냐면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평가 종료 후 평가자가 장기화 정보 시스템으로 전송한 전자평가 조사표에 따라 상담 및 총평을 실시하고 피평가자는 해당 결과를 열람하고 확인 전송한다. 전자평가 조사표 전송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 작성한 평가 조사표의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각각 서명 또는 라이아 사본을 장기용에 제공한다. 자, 기존에는 우리가 평가가 마무리되면 이 수기 평가 조사표에 의해 가지고 사인을 하고 그거를 각각 한 부씩 갖고 이제 아니구나 평가관이 가져갔는데 그게 이제는 전산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전산으로.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바뀌는 게 뭐라고요? 평가 이제 마무리가 됐을 때 우리가 조사표를 이제 전산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기존 매뉴얼이랑 똑같고 변화된 것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는 평가가 통상 3년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평가는 4년치가 적용됩니다. 왜냐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직전 22, 23, 24년도 제가 장기한 기간이 4년치를 평가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시설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4년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 보신 것처럼 2022년 1월부터 2025년 평가일까지 평가가 4년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안 좋은 예감이었고 제가 예측을 했지만서도 좀 안 좋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평가를 준비하시는 우리 시청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4년치를 내가 준비해야 된다. 이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변화된 것만 간결히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따라서 제가 나중에 이제 상세 영상을 올릴 건데 오늘은 좀 간결하게 뭐가 변했네를 한 번에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평가 대상 인원 선정 기간도 바뀌었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10인 미만은 3명, 30인 미만 4명, 30에서 50인 미만 5명 이상이었는데 5명을 봤는데 이제는 50명 이상의 정원수 시설들은 6명을 표본을 본다는 겁니다. 표본을 많이 볼수록 감점 사유는 늘어나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 시청하지 분들 중에 우리 수급자나 근로자 표본을 몇 명을 보는지도 꼭 변화된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큰 변화가 이루어졌고 지금 부분 점수 산출 방식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점수를 매길 때 뭐 평가 기준 1번을 반드시 충족하고 2, 3번을 만족해야 우리가 우수든 양호든 보통이든 점수를 받았다면 이번 평가에서는 각각 평가 기준의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 개별 점수들이 부여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좋아진 거예요. 전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평가 기준 1번을 못 맞췄다고 2, 3, 4번을 맞췄지만 점수 빵점 맞는 게 아니라 각각에 대한 점수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평균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조금만 준비하시면 평균 점수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거는 좀 좋아졌어요. 이거 하나 제가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까지 좀 변경된 거 부분 점수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기존과 똑같다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 부분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지만 이건 기존에 있었던 건데, 자, 평가 대상 기간이 즉 노인학대 관련된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는 평가 등급을 적용될 수 있으며 가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예전에도 우리 노인인권이나 노인학대하면 평가 등급이 하향됐어요. 뭐 그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변화된 거를 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뭐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집회 적용 기간이 기존 3년에서 이제는 4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2년 1월부터 내년 25년 평가일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 지표가 50번에서 45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하가장 기준 역대급으로 변해놨어요. 제가 진짜 소위 말해 600개 안 나왔어요. 이거 보고 뭐야 하다가 나중에 계속 욕하면서 45번을 읽었어요. 그 정도로 좀 많이 변화됐다. 그 다음에 부분 점수 계산을 할 때 예전에는 하나의 특정 기준을 맞춰야만 우리 점수를 맞췄다면 지금은 각각의 평가 기준에서 세부 기준을 맞추면 부분 점수들이 다 부여되기 때문에 좀 좋아졌다. 이런 부분들이 크게 바뀌었다고 말씀. 제일 큰 건 4년이에요. 4년 변경이 너무나도 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큰 틀의 변화를 말씀드린 거고, 자, 이거는 간략하게 볼 수 있는 공전에 올라온 평가 지표입니다. 지금 시설 기준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평가 1번부터 이제 45번까지 갔습니다. 45번까지. 즉 50번에서 45번으로 평가가 줄었다. 그래도 좋아하지 마세요. 세부 매뉴얼 보면 기절합니다. 뒤로 넘어가요. 제가 오늘은 살짝 하나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 변화됐나? 자, 운영규정 먼저 볼게요. 운영규정에서는 변화된 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평가 기준이 기존에 아마 1, 2, 3번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11가지 항목을 비치하고 마련하고 평가 기준 2번이 내용을 운영규정 기간을 운영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됐다면 이제 운영규정에서는 좀 좋아졌어요. 운영규정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내용만 잘 맞춰 놓으면은 비치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결과를 확인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하신 분들은 운영규정을 여기 보고 계시는 이 항목들에 대해서 내용만 잘 충실하게 갖고 계시면 평가 점수가 충분히 획득이 가능하신 거고요. 더 좋은 거는 여기 보이시면 21년도 직전 평가 때 이 운영규정의 점수를 기준 1번을 충족한 기관은 무조건 충족으로 갑니다. 이것도 좋죠. 여기까지는 저 너무 좋았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운영규정은 뭐다? 기존에 평가 기준이 1, 2, 3이 있었다면 지금은 1번, 즉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비치만 하면 돼요. 더군다나 직전 평가에서 내가 이 기준 1번을 충족했다면 점수를 무조건 충족으로, 점수를 그냥 부여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이게 1번인 거고요. 자, 보고 계신 것처럼 평가지표 2번입니다. 2번은 사업계획 평가고 점수 2점이 부여되어 있는데 안에 내용은 큰 틀의 변화는 없습니다. 큰 틀의 변화는 딱 하나, 여기 보신 것처럼 여기 보신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만들 때 반드시 파트를 3개를 나눠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기관 운영 부분, 직원 관리 부분, 이 부분은 서비스 제공, 수급자 서비스 제공 부분까지 3개 파트로 나눠 가지고 각각의 세부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런 부분들 좀 요게 좀 변화됐고 기존이랑은 똑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도. 그래서 그 부분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저 세 개 분리를 안 하면 무조건 감점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지표 2번 사업계획서는 그 세 개 파트로 꼭 나눈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평가지표 3번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점수 3점 배정돼 있고 운영위원회가 보면 온통 파란색으로 덕질을 해놨어요. 보시면 자 우리가 운영위원회 인원 구성은 기존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이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 분기별 1회 똑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기준 3번이 추가가 됐어요. 이 기준 3번은 근데 새로운 건 아니에요. 이게 원래 직원권익보호 안에 있던 거예요. 이전 평가 항목에 직원권익보호에서 반드시 종사대 대표를 참여시켜서 이 운영위원회 의견을 6개월에 한번 반영해라. 이 부분이 이 평가가 일로 넘어온 겁니다. 일로 항상 통합돼요. 근데 이 통합이 이제 갈수록 심해집니다. 뒤로 갈수록 이렇게 이 부분이 들어온 거고 기존 이제 5번은 뭐냐면 이 5번은 원래는 기존 평가에서 노인인권 보호 기준 5번인가 있던 겁니다. 뭐냐면 보호자 대표를 운영위원회에 참여시켜서 6개월에 한 번 반드시 의견 수렴을 해라. 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자 여기 보시면 기존에 비해서 하나가 빠졌어요. 원래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하면 이제 결과 반영을 하나 내는 거였는데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기준 3번과 이제 5번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또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위원회에 대한 결과를 연일해 하면 됐는데 그게 빠지고 결과 반영을 종사대표도 1년에 한 번 해야 되는 거고요. 보호자 대표 참여한 이 노인학대에 대한 의견도 결과를 한 번 내야 돼요. 즉 뭐냐면 결과가 하나 더 늘은 거예요. 그래서 평가가 더 늘었다고 보시면 돼요. 운영위원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운영위원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 변화된 것만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진짜 직원교육입니다. 직원교육은 쉽게 말하면 전에 인적자원개발이라는 기존 평가 항목이 지금 직원교육으로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바뀐 거다. 내용은 동일한데 딱 하나 크게 바뀐 게 뭐냐면 기존에는 급여중지점이 11개, 10개, 11개였어요. 근데 지금은 13개로 늘어난 겁니다. 그럼 뭐가 늘었나 볼게요. 뭐가 늘었냐면 여기 보이신 것처럼 13개 지침에는 인권침해 대응 지침이 추가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고충 처리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야간보호 지침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기타 지침 3개 해가지고 인권침해 대응 지침과 고충 처리 지침, 야간 근무 지침이 급여 지침에 더 추가된 겁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돼요? 더 확대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하신 분들은 요 3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급여 지침에 넣어 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신 것처럼 신규직원 교육하고 급여적 지침 교육이 기존과 똑같이 면담이라면 면담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정말 세부적으로 좀 많이 바뀐 게 여기 보시는 질문 예시표를 줘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중에 하나 무작위로 질문을 하겠답니다. 그럼 뭐냐면 면담 안기문을 예전에는 뭐 운영교육 받았습니까? 예, 받아서 무슨 교육 받으셨는데 운영교육 전반인간다 뭐 이런 식으로 커버가 됐다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거 각각에 대한 이 파란색에 대한 각각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서 우리 근로자들한테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엄청난 확대가 된 겁니다. 면담 항목이 굉장히 확대가 됐다. 그래서 이 파란 질문에 대해서 암기문 답변을 좀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오늘 제가 이제 기준 4번까지 이제 일반적인 매뉴얼과 평가 기준 4번까지 좀 변화된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영상을 좀 길게 갈까 하는데 짧게 좀 영상 시청을 드리세요. 요새는 제가 영상을 짧게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1, 2, 3, 4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영상은 바로 올려드릴 겁니다. 5번부터 좀 직접 매뉴얼보다 어떤 게 변화된 건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다. 그런 부분을 캐치하셔가지고 이제 다음 내년에 평가 준비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 시청하시고 저희 원격학원 수강생이시라면 이 항목에 대한 세부 영상은 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조만간 원격학원에 수강 커리큘럼에 올라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게 변했구나 이런 거 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 마무리 짓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는 자 2025년 정기환기간 시설급여 자 평가지 5번부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